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가 결정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요. 개시 결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문이 송달이 되거든요. 이 개시결정문에는 그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또한 채권자 집행기일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모아뒀던 개인회생 변제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 개시결정문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는 건 맞지만 변제 시작을 하는 시점은 개인회생 신청 시에 정해진 그 시점부터 변제금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서에 나와 있는 변제 시작일이 5월달이라면 개시결정이 6월에 났다. 그 경우 5월과 6월 두 달치를 한꺼번에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정해진 기일이 5월부터인데 6월에 개시 났다. 그 경우 6월 달부터 변제를 시작하게 되면 한 달치 미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이제 채권자 집행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 집행기일 이전에 채권자들은 여러 번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시결정문은 채무자인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발송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전부 송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들은 그 개시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의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변동이 있거나 채권 매각 또는 채권 양도가 발생한 거죠. 아니면 보험료에 대해서 상계 신청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의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알아서 답변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의 신청이 있고 나면 채권자 집행 기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채권자 집행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꼭 한 번은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 집행기일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자 집행기일은 날짜 및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금을 납부를 해둔 상태에서 불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채권자 집행기일을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만약 변제금도 내지 않고 채권자 집행기일도 불참을 했다. 이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폐지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집행기일에 참석을 못한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금은 꼭 납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혹시 시간이 늦어진다. 이 경우에는 늦더라도 법원을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 가서 회생위원에게 방문을 하면 그 회생위원이 집행기일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법원을 가서 회생위원께 그 사정을 설명하면 집행기일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자 집행까지 참석하고 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안에 인가 결정을 받게 되고요.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시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함께해요 회생파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